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만약에 목요일 저녁에 시사회가 없었다면 저는 과연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익숙해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의 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스며들다. 예. 이 표현이 생각났어요. 그러세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 멋진 표현이죠. 시사회에 자연스럽게 네. 스며들고 계신다. 네, 이런 고맙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예, 오늘 소개할 공연과 좀 밀접한 그 관계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힌트도 힌트지만 정말 진심으로 목요일 시사회 스케줄 덕에 일주일이 약간 보람되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이 좀 저한테 좀 소중하게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시사회가 보람을 드린다고 하니 네. 제가 오히려 기쁘네요. 네, 정말 괜히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좀 뻔한 일이 아닌 좀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그냥 좋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해 주셨어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은 어떤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 매 순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만약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이 하죠. 예, 그것도 그때 번호를 이걸 찍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했더라면 주식 얘기는 지금 너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그런 가정, 만약에 내가 어땠더라면 이런 가정을 소재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 있어요. 그래요? 예, 작품 제목이 뮤지컬 If Then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강조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만약이라고 하는 설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뮤지컬 제목이 If Then이거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제목을 처음 만났었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컴퓨터 처음 배웠었을 때 GW 베이직에서 이 프로그램 명령어에 if x가 1이면 then 엔터 그러면 이제 1 쓰면은 엔터 키가 활성이 되고 막 이런 GW 베이직의 명령어 같은 그런 걸로 좀 처음에 기억이 됐는데 컴퓨터 초기에 배우셨던 분들 지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일종의 플로우 차트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할 때 if라고 하는 명령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어떤 예전에 무슨 콘서트 할 때도 if라는 제목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사람들한테 가슴속에 항상 좀 생각되는 말이니까요. 제가 뭐 TMI처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공연 설명해 드릴 때 뭐 이 작품은 처음 초연된 게 언제였다.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작가나 작곡가가 참여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보통 이제 시사회에서 공연을 소개해 드릴 때 먼저 풀어가곤 했었는데 이 작품은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공연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전달이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뮤지컬길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나 갑자기 이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뭐 제목에서부터 설정 냄새가 좀 나잖아요. 이 설정을 이해해야지만 공연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순서를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목처럼 If Then이라는 제목처럼 공연의 시작 부분에 이 주인공 엘리자베스라는 주인공 여성이 한 명 나오거든요. 이 엘리자베스가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본인이 이제 이혼한 다음에 10년 만에 뉴욕에 돌아와요. 뉴욕시의 도시계획부에서 일을 하게 된 이제 어떤 커리어 우먼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주변에 친한 친구들 라고 해야 되나요? 친한 주변인들 중에 두 명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두 명 중에 두 명이 이 둘 다 엘리자베스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왜 어렸을 때 내 동생 개구쟁이
별명은 서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친구를 부르는 그 닉네임이 좀 다른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변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 엘리자라고 부르고 또 한 사람은 베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 친구 중에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만난 친구 케이트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엘리자베스를 리즈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남자 사람 친구 루카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 엘리자베스를 베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제 공연 보시면은 맨 처음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두 친구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줄거리 말씀드리면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트라는 친구랑 브루클린에서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러 갈지 아니면 그 남자 사람 친구라고 했었던 루카스를 따라가서 뉴욕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행동에 참여를 같이 하게 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공연 첫 번째 펼쳐져요. 이 바로 뮤지컬 이프대는 이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이 선택한 두 가지 삶을 각각 다른 인생으로 교차로 공연을 보여주게 되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뭔가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은 느낌. A 아니면 B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그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갈지 아니면 거리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시위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쪽으로 갈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거죠. 그 리즈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의 인생이랑 베스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의 인생을 동시에 이제 관객들은 만나게 되는데 교차로 만나게 되는데 이걸 한 명이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또 연기하는 배우가 순간순간 다른 사람의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인생의 역할을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관객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플하게 안경 하나의 소품으로 안경을 쓰면 베스고 안경을 벗고 있으면 리즈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관객들이 공연을 보시는데 그렇게 불편함도 없고 헷갈리지도 않게 공연을 잘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신기하기는 하네요. 관객들이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분장의 효과가 대단한 겁니까? 그 아주 그 소품 하나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요. 그 물론 리즈라는 삶과 베스라는 삶의 각각의 인생이니까 한 명이지만 각각의 인생이니까 이 리즈와 베스 주변 인물들이 고유의 캐릭터들이 각각 등장해서 관객들이 볼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게 이렇게 볼 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언컨대 제가 공연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해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주변 분위기가 바뀌면은 사람도 달라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연 초반에 이 리즈와 베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공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즈와 베스의 삶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드라마가 덧대어지면서 공연을 보시는데 완벽히 분리해서 보시는 관객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상황하고 B라는 상황 두 개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까? 내용이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까? 다르게 전개가 되죠. 사실은 엘리자베스 한 명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삶으로 서로 각각 다르게 펼쳐지는지 좀 완벽히 구별돼서 공연이 드라마가 쓰여져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즈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그 인간관계와 사랑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이 되어가면서 드라마가 연출이 되고 스토리가 거기에 집중돼서 보여지고요. 베스라는 인물은 본인의 일과 커리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둘의 이제 세계를 관객들이 따라가면서 같이 동시에 만약에 내가 이랬다면 이런 설정 자체에 관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동참이 되는 거죠. 근데 메시지는 공연의 메시지는 각각 어떠한 삶이라도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에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두 가지 인생으로 보여주니까 관객들한테 공감대가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되는 공연이다. 왠지 두 편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미리 준비를 해오신 거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노래를 2곡을 준비했더니 예. 생각보다 좀 풍성해지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이런 느낌, 공연에 대한 느낌을 좀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노래를 2곡을 요청해갖고 받아갖고 왔습니다. 어떤 곡이죠? 예, 첫 번째 곡은 You Learn to Live Without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이제 우리말 공연 넘버 제목으로는 혼자가 되는 법. 이렇게 해석이 돼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리즈와 베스로 제가 인생이 나눠져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즈 아니면 베스의 노래 이게 아니라 처음에 베스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무대 장치가 변하면서 리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부르는 넘버거든요. 노래 들으시면은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씁쓸한 커피를 마시고 독한 술잔을 비우고 텅 빈 집을 친구 삼아 어느새 잠들지 고단한 몸을 씻고서 담담히 밥을 먹으며 홀로 웃는 법을 배워 혼자가 되는 법 이름 모를 그리움만 마음에 남아서 전화기를 자꾸만 만지고 괜찮냐는 말에 부서질 것 같아도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여 눈을 꼭 감은 채 불은 환하게 켜두고 창문은 굳게 잠그고 시계 소리를 지우며 어느새 잠들지 마음은 비명을 질러도 고요히 말할 수 있게 돼 숨을 쉬면 익숙해져 혼자가 되는 법 그의 코트와 넥타이가 옷장 한켠에 그의 굳은 현관을 지키고 내 아이들의 얼굴엔 그 사람이 보여 웃어주면 죽을 만큼 아파 다 지나가겠지 터진 눈물 삼키고 날 다독이는 법을 배워 숨 막히던 순간들도 세월에 바래져 홀로 서는 법을 배워 용감하게 담담하게 캄캄한 밤도 좋아져 슬픔도 반가워 가슴 속에다 묻어두고 감추고 사는 법 매일 살고 죽는 법을 배워 이제야 알겠어 혼자가 되는 법 혼자가 되는 뮤지컬 이프된 이 혼자가 되는 법 박해나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예요. 그럼 진행자님이 귀가 트이신 귀입니다. 왜요? 이게 지금 겨울이라서 또 생각이 나는데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서 레릿비 우리나라 버전 불렀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아 그래요? 위키드의 주인공도 했었고요. 대단한 가창력의 소유자가 여기서 리즈와 베스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연기력도 엄청나게 보여주시고. 참. 저도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 그걸 알아차리신다니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영상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제 공연에서 영상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좀 신기한 일이 아니거든요. 많이 사용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뮤지컬 이프덴의 영상이 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작진이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인생을 사는데 어떤 땐 리즈고 어떤 땐 베스고 이걸 관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이 고민을 영상으로 해결을 했는데 영상을 활용하는 그 방법이 매우 약간 요즘 시대를 잘 나타내는 듯이 쨍하게 영상을 잘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관객들이 보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영상이 과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서도 와 이거 뭐 자본주의 사회 뮤지컬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가성비 좋은 공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약간 좀 무대가 휑하고 빈 듯한 느낌이 거꾸로 들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무대에 다른 구조물 같은 게 없고 영상만 배경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상과 무대에 있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표현했기 때문에 보는 내내 내가 2022년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조물이 일부 이제 무대에 소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 영상이 이렇게 딱 투사가 돼서 이렇게 비춰질 때 그게 잘 어울린다. 순식간에 지하철역이 됐다가 순식간에 집안의 거실이 됐는데 예전에는 약간 그 무대기 때문에 관객들과 약간의 무언의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을 딱 켜는 순간 여기는 침실이고 뭐 저 위에서 등이 켜지면 여기는 전봇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마치 빠르게 드라마 전개를 본 듯이 그렇게 펼쳐져서 공연을 보는데 그래 2022년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대를 굉장히 지나친 걱정을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무대하고 영상미 이런 게 잘 조화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 무대와 영상미도 제가 꼭 전달드렸으면 좋겠다는 이 이프덴이라는 뮤지컬의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더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이 작품의 장점은 왜 그 뮤지컬이라고 하면 특히 대형 공연장에서 하는 뮤지컬이라고 하면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이야기들 뭐 외국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역사적인 아니면 그 오래된 소설의 이야기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작품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 2022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표현한 공연이 이렇게 빠르게 생각나는 공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뮤지컬 이프덴은 지금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공연장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과 무대 구조물과 세련되게 표현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가장 잘 형성되는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뮤지컬의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양한 매체들에서 드라마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도. 근데 뮤지컬 무대에서 그거를 2시간, 3시간 안쪽으로 공연을 보여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세련된 영상과 어떤 그 무대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여주는데 이 작품 보면서 전혀 그런 어색함이 없고 유치함이 없고 굉장히 지금의 뮤지컬 우리의 얘기를 잘 표현한 뮤지컬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프덴 이제 뮤지컬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즐겁게 본. 이제 실험적인 뭐 뮤지컬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실험보다는 모험이었는데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직접 뮤지컬 보신 거잖아요. 제가 공연 봐서 좋으면 와서 설명할 때 약간 벅차해서 끝나고 나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노래들을 자꾸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지금 안영수 대표가 보증하는 뮤지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아까 박해나 배우 말씀드렸지만 정선아 배우라고 뮤지컬의 어떤 뭐 상징적인 이 정선아 배우도 공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어저께
지금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애녹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멋지게 보여주거든요. 실력 있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이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노래 한 곡 들었고요. 네. 끝곡 마무리하면서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마지막 넘버 이 노래 이 방송 때문에 끝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Always Starting Over,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넘버인데 이 넘버 끝나고 나면은 중간인데 기립박수를 막 치고 싶을 정도의 어떤 벅참이 오는 넘버거든요. 이 넘버는 정선아 배우의 넘버로 준비했고 다 못 들으시면 유튜브에서라도 한번 좀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